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일제히에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기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골라서 다소 깊게 파보겠습니다. 100년 전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추적하는 시간, 미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다 미식가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순우 연구위원님 그리고 강동민 자료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실질적으로 받기 시작한 을사조약에 대해서 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많이들 칭하는데요. 을사조약은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강팀장님 사진 하나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교과서에 실린 사진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교과서에 실린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죠.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 일사늑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진이 사실 이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본 것 같네요. 네, 가운데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앉아 있죠. 수염 난 사람이죠. 네, 모자 쓰고. 네, 그 좌측으로 하세가와 주차군 사령관이 앉아 있는데요. 네. 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떤 건물 앞에서 이렇게 단체 흔히 사진을 말하는 찍은 거죠. 단체 사진, 떼샷이죠, 떼샷. 떼샷. 네, 이런 일명 을사조약 체결 후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이 선생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더 자세히. 이 사진은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을사조약과 관련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진 자료랄까 그런데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약 현장 자체를 이렇게 촬영한 사진은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가 을사조약을 체결을 성사시킨 그런 기념물이랄까 그런 것으로서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일본 공사관 직원들, 그다음에 또 자기를 수발했던 사람들, 수행원들, 수행원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자기를 태우고 왔던 일본 군함의 함장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찍은 일단 찍은 사진 촬영 장소가 약간 의미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사진만 보면은 이게 마치 을사조약 체결 후 바로 그 을사조약 체결 회담 장소에서 바로 나와서 기념으로 찍은 이런 사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기는 그 을사조약 체결의 장소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명전, 덕수궁 중명전, 거기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덕수궁 중명전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을사조약 체결 장소는 수오컨이라고 하는데요. 수오컨. 네네. 여기는 수오컨 앞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촬영경에 대해서 이 선생님 또 설명을 좀. 금방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중명전, 원래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수오컨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우리가 언어 관습상 이제 중명전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중명전은 을사조약 당시의 명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인 1906년도부터 수오컨은 원래 이제 여기가 황실의 도서관 용도로 원래 지었던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덕수궁 이전에 이제 경운궁이라고 그랬는데요. 경운궁이 1904년도에 불타거든요. 경운궁.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임시 거처로 할까? 이런 식으로서 여기에 이제 거의 머물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905년 당시에 이제 여기에서 을사조약이 강요될 당시에 여기 황제가 이제 거처하게 됐고 바로 이 장소가 이제 을사조약의 체결 현장으로서 이렇게 된 의미가 있는 하여튼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그 명칭은 그 이듬해인 1906년도부터 중명전이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바뀐 내력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공간은 바로 이 장소가 아니라 이또가 바로 이제 을사조약을 강요하기 위해서
음모로 꾸몄던 배후 공간으로 알려진 예. 그 대관정이라고 하는 건물이거든요. 대관정. 예, 대관정이라고 이제 알려진 건데 네. 위치는 이제 소공동에 있고요. 소공동. 예, 알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조선 호텔의 그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그 구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호텔의 건너편 구역이요? 예, 예. 그쪽이고 이 당시에 이 건물의 용도는 그 이제 앞서 나왔던 하세가와 있지 않습니까? 하세가와. 예, 하세가와가 그 당시 한국 주차군 사령관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주차라는 것은 일본 군대를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파견해서 그 이제 머물게 하는 그런 식의 그 옛날식 그 명칭이거든요. 주차군. 예, 그래서 주차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거기에 이제 주둔지를 이제 확보를 하지만 일본에 있는 군대를 뭐 2년 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다가 다시 이제 기간이 경과되면 또 다른 부대를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편제가 이제 주차군 편제이기 때문에 그걸 주차군이라고 예, 그래서 하는군요. 주차군이라고 예. 부르고요. 예. 그 당시에 또 어쨌든 대한제국 시절이기 때문에 앞에 메인 타이틀이 한국 주차군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총사령관인 하세가와. 예, 하세가와가 예. 자신의 이제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자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 바로 이 공간이 그 우리가 을사조약고 전후하는 시점에서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네. 하세가와 함께 이제 여기 머물면서 예. 배후 조정을 했던 그런 식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을사조약을 성사시킨 다음에 일본으로 이제 같이 이제 가기 직전에 예,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일제 모아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강제되었는지 이때 이제 이토는 이 을사조약을 맺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때 파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토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조선으로 건너와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뭔가 좀 재밌고 긴박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토가 예. 공식적으로 이제 천황 일왕이죠. 네. 저희는 뭐 일단 원칙은 일왕이나 당시 표현법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천황의 이제 특명을 받고 이제 조선에 와서 네. 특사죠, 특사. 특사죠. 네. 사실 특사들이 와서 묵는 숙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 이토는 이 공식 숙소가 손탁 호텔에서 이제 묵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손탁 호텔. 네. 예. 근데 이 한국 주차군 사령관인 하세가와의 관저에서 계속 머물렀단 말이죠. 그 호텔에 네. 가지 않고. 네. 분명히 무언가 있었겠죠. 이토가 특파 대사로 서울에 도착한 게 1905년 11월 9일이고 네. 그리고 을사조약이 조인된 날이 11월 17일이고 그리고 17일. 네, 저희가 보는 이 사진이 찍힌 날짜 네. 을사조약 기염에서 사진을 찍은 날짜가 11월 28일입니다. 1905년 11월 28일. 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이 사진 찍은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1905년 11월 9일 날 서울에 도착해서 11월 29일 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약 20일간의 이토의 흔적. 예. 예, 이걸 밟아가서 보는 것도 이 을사조약 체결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토가 일본에서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토의 뭐 정식 직책이랄까 이게 특파대사거든요. 특파대사. 예, 특파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제 뭐 특사 개념이긴 한데요. 여기 네. 이제 대사라는 명칭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공사가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제일 뭐랄까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일반적인 네. 나라에서는 공사 관계를 이제 맺는 거죠. 그래서 네. 특명 정권 공사 이런 식 명칭으로 해서 이제 하야시라고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실제로 또 을사조약의 체결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명칭이 외교 관계에서 생긴 공사인데 여기 특파 같은 경우는 이제 천황이 상대방 나라의 뭐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보내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의미로서 이제 특파 대사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그 대사 관계라는 것은 뭐 초강대국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라는 이런 식의 뭐 그런 나라 정도에 한정해서 네. 그 상주하는 개념으로 대사는 이제 그때 막 생기는 그런 무렵이거든요. 대사라는 개념이. 예, 그러니까 상주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때 일시적으로 일이 있을 때 이제 보내서 이제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거든요. 특파 대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토가 그 외형적으로는 이제 한국 황실을 위문한다 이런 명칭으로 이제 하여튼 그런 대외 명분을 내세우고 우리나라에 이제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을사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제
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주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해 11월 9일날 이제 넘어오면서 여러 날 동안 처음에 공식 숙소인 손탁 호텔에 이제 짐만 풀고 첫날 이튿날 정도만 거기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다 뭐 이런 정도의 핑계를 대면서 그 하세가와의 간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주요 고관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뭐 주요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 뭐 접견하거나 불러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그 이제 배우로 이제 이렇게 그거를 뭐 음모를 진행을 시키는 거죠.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고관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는 그 상황을 아니면 이제 협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일을 했던 식의 상황이 이제 드러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외형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마침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이또의 행적 자체는요. 우리나라 이제 그 뭐 기록물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일본 공사관 있잖아요. 일본 공사관에서 자기 이제 비밀 문서식으로 남겨둔 것이 우리 해방 이후에도 그 문서를 우리가 그대로 이제 그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간행물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그 이또 일본이 이 당시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인천에도 이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물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공식 숙소인 이또 손탁 호텔에 머물기보다는 대부분의 날들을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그 대관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이제 17일이죠. 그러니까 11월 17일 바로 그날에 이제 수호콘에 가서 그 을사조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권 아사가는 그 조약을 강요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체결은 그날 밤을 이제 자정을 넘기고 11월 18일 날 이제 새벽 2시인가 그때 이제 체결을 이제 완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에 따라서는 뭐 그거를 11월 17일로 이렇게 명기하는 또 기록도 있고 또 이제 실제 체결된 날짜를 이제 존중해서 11월 18일로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같은 날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가 밤 12시를 넘기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런 사례들처럼 어쨌든 11월 17일이 이제 기준 날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성사시킨 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또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여러 뭐 행사를 한다거나 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원유회라고 이제 야유회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등등도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이또 행적과 쭉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면요. 또 하나 이제 꼭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11월 22일이 되네요. 22일이니까 이제 그 을사조약 이후에 한 그 8세 정도 지나고 5일 정도 지나잖아요. 이때 여전히 하세가와의 관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날은 이제 수원 쪽으로 사냥을 갔답니다.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을 하러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원에 사냥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큼큼할 정도 될 무렵에 서울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데요. 이때 기차를 타고 안양역 그러니까 안양역 언저리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차가 좀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청년인데 원태우라고 하는 이제 분이거든요. 원태우. 원태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 그다음 1885년생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제 그 20대 중후반 이제 넘어가는 그 정도의 뭐 청년지사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돌멩이를 이제 이렇게 이또가 타고 있는 차라고. 이또 차에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또를 직접 가격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그 이또의 이제 얼굴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상처가 난 상태라서 이게 또 그 당시에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을사조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거의 표시랄까 이렇게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안양 쪽이니까 안양 쪽에 가시면 이제 원태우 지사의 어떤 흔적이나 기록들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알려가지고요. 이렇게 뭐 그 현장에 가면 그 표석도 설치돼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 표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안양에 관악 여기에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역을 기준으로 해서 뭐랄까 서울 방향으로 뭐 한 500m 정도 올라오는 그 철도변이 있더라고요. 관악역에서 그러니까 서울 방향 제가 따로 뭐 사진을 제공해서 올려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내용을 이제 그 검색 확인하셔서 뭐 기회 다음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현장 정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또한테 짱돌을 던진 분이네요.
그런데 여기 대관정이라는 이 장소가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하세가 주차군 사령관 관저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까? 예, 원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이제 건물의 연역은 네. 어쨌든 이제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서양식 건물이죠. 건물 자체는 뭐 이렇게 작은 식의 뭐 크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 대관정이 들어선 자리가 조금 장소가 뭐 재밌다면 재밌고 묘한 게 뭐냐면 네. 그 일대에서는 약간 봉우리 같은 약간 이제 고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이 높지 않더라도 예. 위에 작은 단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경운궁 지금 말하면 덕수궁 일대라든지 그 시내 그 근처 인근이 이렇게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에 이제 내리다 보이는 네. 이제 그런 장소인데요. 네. 여기에 처음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헐버트. 헐버트. 예, 헐버트라고 우리가 왜 근대 이제 선교사. 배우면 선교사분으로 이제 원래는 그 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온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 그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말도 빨리 익히고 우리나라 이제 풍습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그 언론 계통의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요. 여기저기 이제 이게 뭐 땅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헐버트가. 예. 땅 투기를. 뭐 투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건 이제 여기저기에 네. 왜냐하면은 서울에 먼저 정착한 서양인이기 때문에 다른 네. 서양인들에 대해서 뭐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활동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로 뭐 해연동 쪽에도 보면은 헐버트 명의로 된 땅들이 여러 군데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 소공동 대관정 터가 이제 헐버트가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게 신식 건물을 지은 거죠. 지금 한국은행 자리라 그러네. 한국은행 후면부고 조선호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보이면 이제 있는 그 자리인데요. 예. 거기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마침 이제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쪽에서 보니까 신식 건물이고 궁궐 쪽에서 가까우니까 네. 이 건물을 헐버트를 통해서 그걸 국내부에서 이제 이거를 사들여서 여기에 귀빈들이 오면 이제 이렇게 응접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렇죠. 요즘 이제 시골 말하면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네. 사용해서 실제로 1899년도에 그 그러니까 독일 황제의 동생인데요. 네. 하인이 친왕이라고 예. 뭐 그런 정도 뭐 나름대로 좀 위상이 있는 예. 외국 귀빈이 왔을 때도 이 건물에서 머물게끔 뭐 이렇게 거처를 하게끔 뭐 영빈관 같은 거네. 그래서 일종의 그런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네. 일본군의 위세가 이제 들어올 때에 예. 이 자리를 그 일본 주차군 사령부 자체로 이제 직접 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대문에 이렇게 보면 간판이 붙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주차군 사령부는 이내 이제 새로 이 병영지를 지어서 옮겨간 것이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 자리이고요. 네. 예, 한옥마을 자리. 한옥마을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새로 이 병영지를 크게 확장해서 옮긴 게 용산이죠. 그렇죠. 용산.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옮겨갔는데 이제 정작 또 이 자리는 또 그대로 그 사령관이 자신의 이제 관저로 사용했거든요. 관사로 썼다. 예, 그러니까 1904년도 이후부터 사용했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용하기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이게 1905년도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저를 약간 네. 이렇게 은신처 같은 거라든지 이제 비밀 업무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하세가와와 더불어 이토 히로부미가 둘이 이제 이렇게 일을 이제 벌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 그 을사조약 체결할 때는 여기서도 출발하는 또 이렇게 마차를 타고 출발하는 그런 뭐 사진 장면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경궁 옆에 있는 그 수호관에 가서 그렇게 체결을 시키고 이 공간은 또 이 공간대로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이제 본부격이니까요. 여기에서 그런 기념 사진을 남기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뭔가 기념식이나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뒤풀이 회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을사조약 같은 일은 엄청난 일을 성사시켰으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 가서 축배를 들거나 그랬을 텐데, 그럼 여기 이 사진은 조약이 체결된 뒤에 그 하세가 집에 가서 그 조약을 체결한 주역들이 뭔가 한데 모여서 말하자면 회식이나 그런 유흥을 즐겼던 장소라고 봐도 될까요? 유흥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자기들 본부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는 어떻게 뭐 축배를 들 수가 있지만 네.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뭐 그거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요. 별개의 공간인데 예. 그 좀 전에 제가 그 남산골 한옥마을 자리가 예. 그 한국 주차군 사령부로 이렇게 전환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필동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필동 거기 주차군 사령부 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웃하는 자리가 또 그 나중에 통관 간제가 되지만 거기가 그 당시에는 일본 공사관이었거든요. 네. 공사관이 이제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예. 동산 자체를 예. 그 호도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자연동산이 있죠. 호도원. 예, 호도원인데 호도원은 또 뭐냐면
그 하세가와의 원래 이름이 장곡천 호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자로 쓰면 장곡천 호도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하세가와 요시미치. 요시미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호자에 날 길도자. 길도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뒤에 이름을 따는 거죠. 호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면 하세가와의 어떤 이름을 따서 명명한 개인 정원인 동산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자연동산 전체에다가 이제 군데군데마다 이제 이렇게 뭐 음료를 이렇게 한다거나 뭐 하여튼 유흥시설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불러서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1월 25일인데 그때 이제 여기 또 하나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요. 그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에 있는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하나 또 새겼거든요. 그 이토가. 이토가. 그래서 그 이제 글자 내용이 뭐냐면은 글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긴 한데요. 그 보조지룡 여 천냥 무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일본 서기에 나오는 구절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또가 창하는 그런 명칭은 아니고 일본에 더러더러 이제 천황을 칭송하는 그런 구절로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라 글귀라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풀이해 보면 그 보조라는 거는 천황의 보위 그러니까 그 직책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천황이 그 지룡이니까 뭐뭐의 융성함. 그러니까 천황의 융성함이 천냥무궁이라 그랬으니까 하늘과 땅이 무궁 끝이 없는 거와 같아라. 그러니까 천황이시여 영원하소서 뭐 이런 식의 의미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1905년도 11월 달에 이걸 새긴다라고 이제 글자를 이제 명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이 바로 이 그 축하하는 그 야유회를 하던 그 날짜에 이걸 새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새긴 바위 글씨가 이제 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진으로만 남아 있고 실물은 없고요. 실물은 저도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해 보려고 여러 번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봤으나 지금 아마도 거기 그 남산 터널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구역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철거가 됐거나 지금은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을사조약 그 체결 사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 돼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론 다 그 조약과 체결과 관련된 인물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까? 여기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우리 강 팀장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더러더러 뭐냐면 여기 이제 한국의 대신들이랄까 고관도 이제 포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서술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을사조약 기념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물을 제가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해봤는데요. 파악해 보셨어요? 일단 한국 사람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휘하의 수행원들.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그 당시 일본 공사관에 소속된 사람들, 공사관 직원들, 뭐 공사관 영사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한국 주차군에 소속된 하세가와부터 해서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제일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이토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면 하세가와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그 하야시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귀족이면서 이 또를 이제 이렇게 같이 수행해서 왔던 사람들 등등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옷차림새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뭐 중간에 약간 좀 밝은 톤이 있다랄까 그런 사람들은 군복이니까요. 뭐 군인들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정장 차림인데 이렇게 칼을 차고 있으면 정장 차림 같은 이거는 일본의 그 대례복이거든요. 예복이죠. 그러니까 대례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 문관들이죠. 문관들이면서 이제 직위가 높은 사람들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제 그도 저도 아니고 일반 양복을 입은 사람은 조금 낮은 직급이거나 또는 이제 그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소속된 뭐 일반 그러니까 뭐 관원들,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사진 대조가 가능한 사람들 찾아봤더니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한 절반 정도 되죠. 그 사람들은 뭐 직책과 명칭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까지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본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더라도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그런 식 구성으로서 포함이 돼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설명이 어느 정도 뭐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조한 게 한 20몇 명 정도 되니까요. 이거 대단하시네요. 이걸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2017년 11월호 민족 사랑이라고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PDF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2017년 11월호에 2페이지 미리 보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 을사조약 체결 기념 사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이 사진을요. 네. 자세히 한번 보면요. 쭉 훑다 보면 오른쪽 귀퉁이 제일 끝에 네. 이 무언가 지워진 흔적이 하얗게 있어요. 우리 자료팀장님 강탐정이라 그러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뭔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워진 흔적이 있는데 예. 지금 뭐 우리 말로 보면 약간 뽀샵을 하듯이 이렇게 예. UFO 사진처럼 뭐 그런 유령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짐작은 할 수 있죠. 이거 원본 사진이 아니구나. 뭔가 이게 작업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 미국 코넬 대학교 도서관에 윌러드 스트레이트 컬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윌러드 스트레이트 컬렉션. 예. 이 사진의 원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사진 원본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기는 좀 특이하게도 기모노 차림의 일본 여인이 떡하니 서 있어요. 그 여성이 기모노 차림에. 예. 근데 이거 왜 지은 거죠? 이 여자가 누군가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 사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병합 기념 사진첩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진이 이제 수록돼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병합과 관련된 일본 사람들의 저술에는 이 사진이 곧잘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 지워진 그 옆에 오른쪽 끝에 이제 일본 여자의 모습이 지워진 상태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사진만 익숙한 상태에서는 여기 뭐 사람이 서 있었다는 자체를 이제 인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옆에 말씀하신 그 윌러드 스트레이트라고 이 사람은 그 미국 그 공사관에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 바로 이제 여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사진을 자기도 하나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뽀샵 처리가 안 된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원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비교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누군지를 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계속 대조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저도 그거를 파악을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뭐 일본 고관의 어떤 뭐 내연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태여 지울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운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예, 드러나는 거는 뭔가 찜찜하게 여겼던 그런 식의 인물이 아니었나. 어쨌건 아직은 이제 숙제 단계입니다. 이수 선생님 이거 언젠가 찾으셔가지고 우리 강 팀장님이나 이 여성의 존재를 밝히게 되면 대박이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을사조약 체결 기념사진 찍은 장소 대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가 줄곧 주차군 사령관의 관저로만 사용됐네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됐습니까? 근데 현재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이제 이 당시에 1905년 뭐 당시에는 그 주차군 사령관 관저로 이제 사용됐는데요.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일본군들의 주세력이 용산으로 갔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산에도 관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계속 사용할 이제 상황은 그러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계속 이렇게 뭐 전환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식의 뭐 상황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1920년대가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가 경성 부립도서관 도서관으로 사용됩니다. 건물이 꽤 컸나 보죠. 서울 그러니까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환하고 바로 또 옆에다가 뭐 사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또 별도 건물을 이렇게 또 추가로 정축해서 이렇게 사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제 폐망 이후에도 서울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이름만 전환이 된 거죠. 시립도서관으로. 예,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이 시립도서관 자체는 남산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남산 도서관. 예, 남산에 가면은 그 서울 시립도서관이 있거든요. 여기 있던 것이 옮겨간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도 그냥 민주공화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당사로도 사용됐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이후에 그 80년대 정도 넘어오면서 건물이 철거됐고 여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모 건설사가 이걸 인수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재개발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약간 뭐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게 허가 관계가 정리가 안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공터처럼 있으면서 여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했었어요. 주차장으로? 근년까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앞에 돌계단도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쪽에 이게 이제 호텔 그 개발 허가가 나는 바람에 호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 나름대로 이제 이게 보존이 되어야 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순환의 공간이고 기억의 공간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보존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호텔이 이제 지어지는 상태가 되고, 물론 이제 허가 관계에 있어서는 그 유구를 어떻게 뭐 일정 부분 보존하게끔 하긴 처리를 한다고는 뭐 전해덕분에 있습니다만, 네. 온전하게 이제 이 터가 우리가 그러네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우리가 뭐 순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뭐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자료 사진이라도 그것을 표시해서 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이라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서 강동민 팀장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을사조약 체결의 현장은 우리가 중명전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뭐라 그러셨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수호컨이죠. 수호컨. 수호컨은 이제 약간 한자풀이 원래는 그러니까 건물 이름은 그 도서관이거든요. 왕실 네. 도서관인데 네. 수호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옥을 싣는다 이런 식의 의미더라고요. 원래 네. 한자의 풀이라 하면.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귀중한 어떤 뭐 도서랄까 뭐 보물이랄까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잘 관리한다 이런 식의 명칭으로 아마 수호컨이라고 붙였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그게 이게 뭐 어떻게 하필이면 국권 침탈이 바로 현장으로 전락을 해버린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이 중명전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 시대의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설령 지금 중명전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네. 수호컨이었다는 이름 정도는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 수호컨. 예. 왜냐하면 을사조약 왜냐하면 그 건물의 어떤 상징성은 어쨌건 을사조약과 뭐 굉장히 관련이 밀접한 있는 거기 것이니까. 때문에 그 당시의 이름을 수호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되살려줄 필요가 있고요. 예. 중명전은 어차피 약간 뜻풀이만 해드리면 네. 중명은 이제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라고 보통 많이 쓰지만 이거는 무거울 중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복된다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겹친다.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천 건물도 중천 건물이라고 많이 표현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중명이라는 거는요. 그 발글명이잖아요. 네. 발글명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두 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와 달이 여기서 이제 중명이라는 거는 해와 달을 의미하거든요. 네. 해는 임금이고 달은 똘똘한 신하 이런 개념이라서 왕비가 아니고 그렇죠. 임금과 신하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이게 그 밝음이 배가가 된다 이런 식의 의미라서 이게 그런 식의 의미라서 중명전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여기 이제 완전히 이제 삐거덕 이렇게 정말로 이제 이렇게 일제에 빌붙는 신하들도 있었고 그다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한 또 황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는 뜻하고는 좀 다른 식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했던 좀 안타까운 그런 공간이 아닌가. 예. 아, 그렇군요. 이순 선생님의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을사조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강 팀장님께서 자료를 또 하나 갖고 나오셨네요. 이게 족자처럼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네, 제가 또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대관적이라는 이 역사적 장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소도 장소지만 우리가 또 사람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일사조약의 최고 권력자, 이 조약을 체결하게끔 만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누구나 아는 이토 히로부미. 네. 사실 우리가 그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죠. 이 29일 날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식민지화 되면서 35년간의 일제 식민지화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사조약 이후에 이 대한제국이 사실상의 식민지화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외교권을 다 박탈을 당하고 1906년부터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초대 총검으로 이제 부임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선 통치자가 되는 거죠. 이토가 통감으로 부임을 해서 조선 통치를 한 것이 약 4년간을 하게 됩니다. 1909년 이제 6월까지 통감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토의 권력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통감으로서 이 밑에 또 권력에 빌붙어서 아양을 떨었던 여러 친일파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뺄 수 없죠. 네, 이제 통감 업무를 마치고 돌아간다고 하니 친일파들이 또 나서서 여러 군데서 송별회를 하게 됩니다. 송별회. 특히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치운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치운정. 여기서 온갖 친일파들이 모여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아양을 떨게 되는데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자료가 농상 공부 대신인 바로 그때 친일파 조중흥
이 조중웅이 이토 히로부미를 아주 찬양하는 송별시를 지었습니다.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친일파 조중웅이 이토를 위해 지은 송별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예, 한 줄씩 읊으면은 한번 풀이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농 70기악년. 예. 네, 추농은 70 노인이면서도 기세가 높아. 여기서 추농은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킵니다. 예, 활불신겸 도상선. 예. 살아있는 부처요 하늘에 오른 신선이다. 이토가 네, 부처요 하늘에 오른 신선이다. 열받네요. 수식평생 노고에 평생 수고한 뜻을 누가 알리오. 지우 서세 점동변 이렇게 됐네. 다만 근심하는 것은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옴이라 뭐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수 선생님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네. 자, 여기 말씀하신 이제 치운정은 네. 지금 그 뭐냐면은 그 가회동인가요? 거기 왜 끝쪽 가면 감사원 있죠, 감사원. 감사원. 예, 감사원 있는 바로 이제 그 일대가 네. 그 치운정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러니까 활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마도 이제 그 이토의 송별회랄까 뭐 이런 걸 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는 바로 이게 치운정 모임뿐만이 또 아니고 또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궁궐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덕수궁 가면 함령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도 뭐냐면은 이토 그다음에 소원에 네. 그다음에 이완용 뭐 총리 대신이니까 소원 이완용 그다음에 이제 뭐 이토의 뭐 수행은 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이제 합작을 해서 또 시를 하나 또 남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뭐 하여튼 뭐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내용이 뭐 그다지 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약간 뭐 자기들끼리 하는 식 그거 특히나 이완용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두 나라가 이제 한 가족이 됐다 이거죠. 한 가족이 되니까 천하의 봄이 왔다. 뭐 이런 식의 구절까지 이제 언급하는데요. 네. 이건 어쨌든 뭐 사진 자료로만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로 이제 뭐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그 이토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그 통감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 왔을 때 또 하나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우리 그 한국은행 있잖아요, 한국은행 건물. 네. 한국은행 가면 그 정초석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 당시에 왔을 때, 이제 그때 와서 이제 뭐냐면 한국은행이 원래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게 주도해서 만든 은행이잖아요. 명칭은 한국은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일본 제1은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초석을 이제 놓은 것을 이토가 마지막으로 물러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이토의 글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토의 글씨를 받아서 정초라고 새긴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거든요. 이게 다 이때 같이 벌어진 거고 그 치운정에서 이렇게 뭐 송별하면서 이렇게 좀 별스러운 하여튼 요상한 이런 글을 받아갈 바로 그런 당시에 이렇게 벌어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뭐 평화로운 인상이랄까 뭐 그런 행적들이랄까 그런 뉘앙스로 많이 이렇게 뭐 이제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전형적인 일제 침략의 원흉이랄까 이런 식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뭐 이런 식의 흔적들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남겨두고 간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병함이 돼가지고 통치를 할 때 강제병 되기 전이죠. 을사조약 이후에 나라를 거의 뭐 뺏겨서 이럴 때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럴 때 침략의 원흉들과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이곳저곳에서 송별 파티를 열었다가는 참 친일파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권력의 아버는 습성이나 이런 거는 참 뭐 치를 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짧은 글 한 줄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흔적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 참석자들 이렇게 뭐 확인해 보면요, 어쨌든 일일이 이제 한 사람씩 뭐 이름을 언급하기 뭐 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어떤 그 친일 대신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뭐 총망라돼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을사조약에 관해서 되게 자세히 이것저것 짚어봤는데요. 사실은 미식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정도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두 분 선생님 뭐 짧은 기간이지만 한마디씩 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강동민 팀장님. 8월 29일 날을 식민지 역사박물관 개관일로 지금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병함 국치일이죠. 바로 그 국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식민지 역사의 바로 그 시작인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8월 29일을 전시관 개관일로 잡았습니다. 꼭 많이 찾아주셔서 이런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우 선생님도 6차례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뭐 예전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를 잠깐 소개한 게 기억나는데요. 역시 말주변이 좀 신통찮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쉽고 이렇게 뭐 하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 박물관이 완성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꼭 이런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를 통해서건 어떤 식인가는 이제 우리 연구소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하고 그 엄청난 그 자료들을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 또 우리가 또 식민지 시절의 흔적이랄까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느꼈던 뭐 고통 뭐 등등 이런 식의 그 실상들을 좀 이렇게 좀 실감나게 또는 뭐 좀 제대로 이렇게 또 온전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계속 가지도록 이제 그 예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어쨌든 그 자체가 너무나 좀 뭐 기쁘다랄까, 뭐 하여튼 네. 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식민지 역사박물관 꼭 저희가 과거의 그런 어두운 역사만을 이렇게 전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내일을 여는 역사가 아닙니까?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그런 자리로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자료들 그리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오시면 우리 강동민 팀장님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생님이 아주 또 자세한 얘기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직접 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미식가 프로그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